네, 제가 조금 전에 한국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의 한 좌파 진보로 유명한 신문사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결국 미국의 취업에 실패해서 돌아간다. 이 내용이었어요. 미국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요즘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멤버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리콘밸리 분위기는요.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뽑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영상에서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공부해봤자 힘들다.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반미적이고 당신들 미국 가봤자 성공하기 힘들다 하면서 젊은이들의 의지를 꺾는 게 뉴스에서 그런 스탠스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한국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미국 가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게 한국 미디어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일단 그 첫 번째 그 얘기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 얘기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뉴스나 뭐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로만 미국을 보잖아요. 근데 자, 뉴스 좌파 진보 사상으로 가득 찬 스탠스를 가진 곳이 한국 뉴스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미디어도 영화, 미국 드라마 다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카메라 돌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 한국에서만 미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국의 왼쪽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건국과 미국의 본질은 왼쪽이 아니에요. 미국이 왜 건국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역사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전부 개신교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럽에 그 일단 로마 시대부터 들어가 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그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게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를 타고 유럽 전체로 기독교가 번져나가죠. 그 기독교가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유럽의 문화, 역사,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카톨릭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되자 이제 그거를 권력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꾸 나타나죠. 이렇게 대표적인 세력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그 성경책들을 보면은 그 성경이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근데 카톨릭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7권이 추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경이 아닌 그 챕터들을 7권을 추가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교황이라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즉 정치가 종교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거리 추가를 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고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중세에 나타났던 그런 어두운 시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을 해서 성경에 원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형태의 원래 성경의 가치를 복구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거는 유대교에서 온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더 더하지 말자.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들이 했던 말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서 경전에 있는 내용 이외에 이상한 말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자. 이렇게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를 다시 복구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에요.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영국. 그래서 유럽과 영국은 달라요. 영국은 항상 유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개신교 사상 때문이에요. 즉 교황이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는 순수한 형태로 독립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수하다라는 뜻의 순수한 개신교라는 뜻에서 퓨리탄, 이게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영국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카톨릭 네트워크를 떠나서 순수한 기독교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럽에 있다 보니까 계속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영국의 기독교도 성공했죠. 유럽의 카톨릭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카톨릭의 영향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성경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미국으로 대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자체의 뜻이 뭐냐면 신앙을 자유롭게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안 가르쳐요. 왜냐면 한국 자체가 문화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좌파적이고 진보적이고 유교적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런 신앙 정신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한국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뿌리는 교회라고 보면 돼요. 신앙,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그 권리와 자유, 그걸 찾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시면 미국 사람들의 사상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미국의 문화를 다 배울 수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인들의 종교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에도 일부 개신교인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요즘 10몇 %의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전체 인구에.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미국의 기독교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의 유교 문화가 워낙 깊어가지고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미국의 문화, 즉 성소주의라고 하죠. 청교도적인 그 성소주의를 한국 개신교인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다니면 미국 정서를 이해 못하게 돼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한인교회 다니면 알겠죠. 한글 성경 같이 보면서 공부하니까. 근데 이 미국인들의 정신을 알려면 미국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멤버 게시판에. 근데
제가 어제 이 자기 전에 졸려가지고 빨리 포스팅하고 자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왜 인생이 안 풀리냐면 제가 미국 경험을 돌아보자면 미국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래요. 미국 교회를 다니면 인생 진짜 잘 풀립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너무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진짜 좌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기도원을 갔습니다.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만든 기도원이 아니라 그 미국 백인들이 만든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미국인들이 막 거기 왔는데 제가 거기서 막 몇 개월 살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니까 계속 뭐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이다 그랬더니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하면서 거기에 계셨던 한 백인 할머니 분이 갑자기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 싹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미국 사람들 엄청 친해지게 되면서 미국 현지인들하고 소위 말하는 현지인 유지들하고 친하게 되니까 취업할 곳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혼자 왕따처럼 그냥 혼자 섬을 만들고 한국인들끼리만 놀고 살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인하고 친해야 돼요. 현지인들하고 친하려면 종교를 알아야 돼요. 미국은 아직도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나라예요. 진짜 기독교 문화가 되게 강하고 그 모든 네트워크가 다 교회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좌파예요. 특히 아시아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 유학 오는 사람들은 다 좌파예요. 그래서 미국의 뿌리와 연결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한국 뉴스도 자세히 보면 맨날 뭔 소리 하냐면 미국 가봤자 뭐 잘 안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거야. 미국의 본래 뿌리랑 연결돼야 미국에서 풀리는 거야. 미국의 뿌리는 개신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유럽을 탈출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거는 단순하게 내 종교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한테 애국심이 있네라고 느껴요. 이게 애국심이 아니라 신앙심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앙심을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국 자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건국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제 미국에서 친구들이 다 백인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종교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나는 뭐 요즘 세상이 자꾸 이렇게 성경적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사실 개신교인으로서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미국인들한테 하잖아요. 미국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도 지금 세계 평화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너 와라 하면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향해서 제가 뭐 애국심의 감정을 뭐 사실 느낀다는 건 무리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미션 스쿨이죠.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교회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황당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 대사를 본 적이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조국과
그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 이제 굳게 된 맹세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바뀌었죠. 즉 한국 사람들이 원래 국기에 맹세를 할 때는 통일을 위해 맹세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통일이라는 자를 빼버렸죠. 왜냐면 통일이라는 자가 들어가면은 또 북한이랑 자꾸 연합하려고 하니까 그걸 빼버렸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냐면 조국과 민족의 그런 무궁한 영광을 위해 이제 맹세한다고 바뀌었죠. 그러면 결국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위해서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다 또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맹세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유를 위해 맹세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굳게 된 맹세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뭘 가지고 맹세를 하냐면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국가를 이룬다라고 맹세합니다.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미국 와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뭘로 사람들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구심점은 개신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국가를 이룬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인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국인들이 다 도와줍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 이거 진짜 모릅니다. 한국 특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서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저는 한국에서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되게 겁나요. 어디 가가지고 뭐 가끔 종교 얘기가 나오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면전에 대놓고 개독교시네요 그래요. 저 한국에서는 제 종교를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내국인들한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고. 왜냐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국가를 이룬다라고 맹세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님이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는 거는 이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좋아하면 인생이 그냥 팍팍 풀리고 미국의 정상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정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국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유럽을 탈출한 사람들이 만든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의 조상을 미국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필그림이라고 불러요. 필그림 뜻이 뭐냐면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여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정확한 정의죠. 그 역사 의식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의. 그래서 유럽의 카톨릭이 자꾸 교황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종교를 자꾸 정치에 이용하고 성경의 내용을 자꾸 변경하니까 교리가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좌파 진보적으로 가니까 그거에 반발을 느낀 순수한 형태의 성경 원래 내용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성경 내용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뜻이 뭐냐면 퓨리탄, 그러니까 정수기를 워터 퓨리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퓨리탄 뜻이 뭐냐면 기독교를 정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원래 내용대로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영국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근데 영국도 유럽에 있기 때문에 자꾸 가톨릭 영향을 받으니까 성공회가 자꾸 국교화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심이 뛰어난 개신교 엘리트들이 전부 미국으로 건너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영국에서 이제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
중에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국에 본인이 귀족이에요. 왕으로부터 그 받은 자기도 있고 영토가 엄청나고 자기 그 하인들이 엄청 많고 그 뭐랄까 소장농들 거느리고 있는데 일단 재벌이에요. 재벌이 갑자기 자기 다 버리고 미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은 다 영국에 남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소장농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 갈 때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는 거잖아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미국에 건국됐을 때 왔던 그 청교도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소장농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성경책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런 가난한 밑바닥 인생들이 좌파에 빠지기 쉽잖아요. 딱 한국 같은 경우는 해방조선 된 다음에 그렇게 가난한 소장농들 다 공산당 됐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악하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4년 세계 최강대국을 이룬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 안 다니면서 미국에서 큰 성공할 거를 바라지 마세요. 왜냐면 교회 안 다니면 미국을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서는 이런 미국의 어떤 이런 성공 그 원인을 모르고 항상 삐딱하게 왼쪽 시선에서만 보잖아요. 그래서 뭐 달러 가지고 전 세계 힘들게 하면서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다. 뭐 이런 시선으로 한국은 항상 보잖아요. 근데 그건 결과예요. 원인이 아니라. 미국이 처음 건국됐을 때는 죄다 가난한 소장농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가난한 밑바닥 인생들이 세운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겠어요. 그건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시면요. 미국을 이해를 못 합니다. 아시겠죠? 제 주변에 한 그 대기업 매니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한 I로 시작하는 후진국에서 온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려고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 변호사한테 예상 시간 있잖아요. ETA 예상 영주권 발급되는 시간을 물어봤더니 72년 걸린다고 했답니다. 72년. 아시겠죠? 저 영주권 얼마 만에 받은지 알아요? 저 영주권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나오고 왜 어떤 사람은 72년 걸리는지. 즉 영주권이란 것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어떤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지. 자, 그래서 미국의 그런 건국 정신을 이해하고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한국 뉴스 좀 그만 보시고요. 한국 뉴스는 뭐다? 반미적이다. 좌파적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국뽕적, 즉 한국 국수주의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한 내용만 얘기하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그만 좀 속으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